대선을 12일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유권자 표심에 큰 변수가 됐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우편 조기 투표율은 29%나 됐습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1,1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도 6만 2천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벌이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안이 거의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 법안 성사는 불투명합니다. 노인 아파트 불법 기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카운티 합동수사팀은 한인 여성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 측은 출입자 확인이 가능한 CCTV 동영상 제출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인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미 전국의 하루 코로나 사망자 수가 1,100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열흘 남짓 앞둔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토론의 첫 30분가량을 코로나19 대응책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코로나로부터 빨리 완쾌됐다며 백신도 수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my timeline is going to be more accurate. As soon as we have the vaccine, and we expect to have 100 million vials, as soon as we have the vaccine, he's ready to go. 바이든 후보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숨지는 상황을 만든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은 여전히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o, folks, I will take care of this. I will end this. I will make sure we have a plan.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극명히 갈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안전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규제만 강화시키고 대책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막내 아들 같은 어린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쥐꼬리 세금 논란과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 이슈도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선거일 12일을 앞두고 진행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통령 토론에 막판 대선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경합주의 혼전 양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누구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민 기자입니다. 6대 경합지에서 모두 우세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지 격차가 4.1%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경합주 6곳에서 모두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상반된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격전지를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그리고 펜실베니아 등 매일 격전지를 돌며 캠페인을 펼친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의 사회주의 정책과 세금 인상 등을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토론 준비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이러한 행보가 우세한 판도를 망칠 수 있는 말실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우세 격차가 적어 몸살이는 막판 선거전으로 역전패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남가주 한인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 비율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우편 투표와 합한 투표 비율은 이미 29%나 됐습니다. 이 소식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200여 명. LA 카운티에서 우편 투표를 마친 한인 유권자 숫자입니다. LA 카운티 전체 한인 유권자 9만 3천여 명 가운데 무려 30% 가까이 됩니다. LA 카운티 전체 우편 투표율 22%보다도 높았습니다. 약 22%가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인 유권자만 봤을 때는 LA 카운티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2만 8천여 명이 벌써 우편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약 29%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예비선거에 비해서도 무려 10%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LA 시의회 선거에서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출마한 10지구에서는 전체 만여 명 유권자 가운데 28%가 넘는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마쳤습니다. 데이빌 류 시의원이 재선에 나선 4지구에서도 28%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6,500여 명의 한인 유권자 가운데 이미 1,900여 명이 우편 투표를 마친 겁니다. 한인 후보가 출마한 10지구 같은 경우는 28%, 4지구 같은 경우에는 1,869명이 28% 굉장히 이제 높은 투표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는 LA시 한인 밀집 선거구에서 한인 유권자 수도 지난 4년 전 선거보다 최대 20%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전국에서 코로나 하루 사망자 수가 1,1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도 6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21일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1,124명에 달했습니다. 1,288명이 숨진 지난달 15일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1일 하루에 6만 2천 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38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 수도 22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하와이주에서만 감소했고 31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22일 신규 확진자가 4만 1,000명 넘게 늘어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통행금지 조치를 38개 주에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 인구의 70% 수준인 4,600만 명이 합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같은 날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겨울철을 앞둔 북반구 곳곳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만 5천 건 줄어든 78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87만 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실업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셰리프 경찰관을 대거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 밀집 지역의 치안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셰리프 국장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한인 거주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한인 경관들을 더 보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경관을 충원하면서 한인 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카운티 지역 내 110명의 한인 경관들이 있다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w 100, I think I saw the number, 116 certified Korean speakers on the department,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now that allows us to communicate effectively, particularly when we're going to calls for service. And some of our patrol stations, Temple, Walnut in particular, I think, industry,
probably have the highest concentration. 최근 몇 년간 겪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00여 명의 경관을 보충했으며 올해 들어 600여 명이 추가로 충원됐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LA 카운티 거주자 위주로 선별해 살아온 커뮤니티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now, last year alone, 2019, we hired roughly 1,100 deputies. We hired another, I want to say about 500 or 600 this year, up until to the point where the fiscal crisis put a halt onto our hiring. But we're on pace to hire another 1,100 for this year as well. 비아누에바 국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살인 사건이 늘었다며 관할 지역 치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투표센터 인근 지역에서의 투표 방해 행위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투표센터와 드랍박스 인근 순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백악관은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부분 이견을 해소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에 법안 작성까지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구나 법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13명 이상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한 점이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 규모는 2조 달러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인 아파트 불법 기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LA 카운티 합동수사팀은 한인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 측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동영상 제출을 일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의 이재린 기자입니다. 노인 아파트 불법 기표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우선 CCTV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인 아파트 측이 CCTV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제출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검찰을 통해 아파트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은 30-40대로 추정되는 한인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인과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LA 카운티 법률자문단인 카운슬이 한인 여성 용의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티 카운슬은 노인 아파트 불법 기표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에서도 투표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인 아파트 불법 기표 사건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연방 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베럿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법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이 진행되는 상원 본회의는 다음 주 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네, 제네시스가 야심차게 선보인 프리미엄급 SUV 자동차인 GV80가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측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직접 시승을 해봤습니다. 프리미엄 SUV 시장에 GV80로 도전장을 던진 제네시스. 럭셔리 SUV 제조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야심작인 GV80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About 63% or so of all sales in luxury in the U.S. are SUVs. Obviously, Genesis started, our entrance into the luxury space was with sedans only. So it's very critical for us to have a good SUV to actually gain some presence in the market. 벤츠 GLE와 BMW X5 그리고 아우디 Q7 등이 GV80가 겨냥하고 있는 경쟁 모델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네시스 GV80가 프리미엄 모델로서 가성비 전략에 성공한다면 SUV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Good balance between obviously a great price position as well as the amount of features and capability that the car has.
경쟁 모델과 비교해 성능과 디자인 면에서 앞서고 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GV80가 출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 이제 경쟁 모델 대비 굉장히 메리트를 갖추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직접 소비자들이 이 차를 직접 보고 뭐 시승을 해보게 된다면 뭐 경쟁 모델보다 특징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GV80가 고급 SUV 시장에서의 선봉장으로 떠오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벤츠와 BMW 등 독일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는 성능과 디자인 등으로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폭염이 지나간 남가주 지역의 날씨는 이번 주말부터 가을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의 최고 기온은 70도대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0도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다소 싸늘할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수파 사제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이며 가족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배척당하거나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동성가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성결합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신은 이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성결합법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동성 부부에게 이성간 부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I think he's creating a new space for LGBT people. The Pope is obviously saying he sees things a little differently. It's momentous because he's saying it as Pope.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즉위 전 대주교 시절에도 동성 결혼은 반대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도 동성애 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한 교리를 부정한 게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진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is a clear demonstration of a fundamental principle, which i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교황의 지지 발언으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힘을 얻겠지만 보수파 사제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 교회 안팎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한국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앞에서 또다시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주민들은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를 주민들이 가로막고 앉았습니다. 철제 사다리 칸칸이 몸을 넣고 해산 시도에 저항했지만 경찰은 주민 한 명씩 끌어내고 결국 길을 텄습니다. 대치 2시간 만인 낮 2시쯤 덤프트럭 등 차량 31대 모두 사드 기지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노후화된 사드 장비를 교체했던 때도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은 사드 장비가 아니라 부대 시설 공사에 쓸 자재와 장비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자갈, 모래 등 자재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일부 장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드 장비가 아니라도 시설 공사 자체가 결국 정식 배치를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성주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을 구축한다는 지난 1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이 그 증거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정식 배치를 할지 말지 결정되지도 않은 기지에 장기적인 계획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사드 기지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 구성 직전 단계지만 정부와 주민, 양측 모두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맞선 형국이라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전설이 된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름을 딴 도로가 LA 다운타운에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게로아끼리 코비 브라이언트 블루바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LA 코비 브라이언트 길이 생길 전망입니다. LA 시의회는 피게로아 스트리트 이름을 LA 레이커스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블루버드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지난 1996년 NBA에 데뷔해 LA 레이커스 한 팀에서만 20년을 뛰었고 지난 1월 26일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저지 대학들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페어리 디킨슨 대는 내년도 풀타임 신입생 수업료를 현재보다 $10,000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지역의 사립대들은 비싼 수업료로 인해 진학 수요가 줄고 코로나로 인해 신입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라이더대 두류대에 이어 잇따라 수업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오는 25일까지 한국영화 3편을 온라인으로 상영합니다. 올해 33번째로 치러지는 버지니아 영화제는 코로나로 인해 오는 21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과 자동차 극장을 통해 진행되며 한국 영화 나는 보리, 도망친 여자, 찬실이는 복도 만치 등 영화 3편은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통해 상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루스시에서 라이선스를 받으면 패티오 술 판매와 음주가 허용됩니다. 시의회는 최근 술 배달 판매를 허용하는 주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주류 라이선스를 가진 업주가 패티오에서의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추가로 발급받으면 패티오 술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역의 고온건조한 기후로 내려진 적기경보가 내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적기경보는 원래 지난 21일 오전에 해제되고 이어 산불 경보령이 내일까지 내려질 계획이었지만 여전한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며 적기경보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 직원이 아니다. 장관의 지위를 받는 공무원이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야당 정치인과 검사 관련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며 윤 총장 연루서를 제기한 걸 정면 반박한 겁니다. 자신은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상모략이란 입장을 냈던 데 대해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과 총장의 관계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윤 총장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거라 설명했는데 여당은 질타하고 야당은 엄호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그러면.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으니까. 검찰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고 하면 남부지검 예를 들어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란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왔다면서 중도 사퇴 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여당은 몰아붙이고 또 야당은 감싸고 한국 국감장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고분고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 취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답변 태도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13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을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며 응원했지만 오늘은 누구보다 공격적이었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박 의원이 윤 총장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붙이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태도 돌변은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3개월 전엔 여당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이 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지지 일색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 나가는 거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치와 그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윤 총장은 다시 부각된 가족 비위 의혹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 총책임자가 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검사 접대 의혹을 비롯해 라임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인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지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 씨 입장문 발표로 수사에 대한 의혹이 가중돼 검찰 불신으로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탄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 유불리에 따라 비판하면서 남부지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 접대 의혹과 야당 정치인 비리를 알고도 뭉갰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들은 윤 총장이 스스로 회피했다는 점에서 지휘권 행사 대상에 포함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중대한 시기에 사의 표명이 유감스럽다며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지금 이 완벽하게 다 추적이 돼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수사 책임자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요즘의 아침과 저녁 싸늘한 기운까지 느껴집니다. 한낮의 태양은 마지막 남은 열기를 뿜어냅니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곳 또 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대통령 선거 TV 토론장입니다.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까? 한인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율도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한인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한인 유권자들은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우리들의 한 표 한 표가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